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포커스 김동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중의 인기에 따라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공연계에 재미와 감동으로 무려 20년 넘게 버텨온 뮤지컬이 있습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22년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우고 있는 넌센스 뮤지컬의 박원정 대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줄 알았는데 아주 앳돼 보이군요. 네, 그 뮤지컬 넌센스를 책임지고 있는 넌센스 컴퍼니의 CEO이지 않습니까? 네. 우선 뮤지컬 넌센스가 어떤 뮤지컬입니까? 22년 동안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뮤지컬로 자리 잡았는데요. 공연 내용은 이제 수녀원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네. 수녀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좀 과대한 코미디를 할 수는 없고 좀 고급스러운 코미디로 좀 만들어져서 많이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달리 말하면 수녀님들이 장기자랑을 해서 네네. 뭐 펀드레이징 돈을 모아서 네네. 뭐 그런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넌센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넌센스가 아니고 NUN, 그 수녀의 NUN, 넌하고 센스가 합쳐서 넌센스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넌센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린 그렇죠. 그런 제목이죠. 예. 네네. 이게 이제 이 작품은 사실 1983년에 미국의 극작가 단 가긴스라는 분이 이제 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한 30개국 이상의 아주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고 또 오프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20년 넘게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대표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학로에 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랑 그리고 이별 그리고 뭐 누굴 해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다 그렇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고요. 근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미워하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사랑하는 얘기가 여자들끼리만 나오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공연이라서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은 흔히 한방극장에서 많이 나오는 무슨 뭐 막장 드라마다 네네. 출생의 비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수녀원에서 네네. 빚어지는 좀 고품격 코미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네네. 이렇게 뮤지컬 장기 공연해 오시면은 여러 가지 잊지 못할 뭐 에피소드라든지 사건, 사고 같은 것들도 많았을 텐데 네네. 기억에 남는 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지방 공연을 갔는데 배우가 옷을 안 가져온 거예요. 수녀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수녀원에 전화를 했었어요. 네. 비슷하니까 원피스라도 좀 빌릴까 해서. 근데 절대 수녀는 수녀복을 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수녀원은 예, 수녀복을 빌리지 절대 외부로 나가서 빌려줄 수 없는 그런 규칙이 있군요. 규칙이 딱 있어서 네.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빌렸어요. 연극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네. 본인에 맞는 사이즈에 본인이 맞게 입는 거고 순결한 거기 때문에 어디 함부로 이렇게 주는 옷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나와서 다른데 이제 예전에 뭐 헌옷 가게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원피스랑 뭐 치마 스커트 2장, 스커트 가위로 잘라서 이게 베일 만들고 막 이러면서 바로 그냥 공연 10분 전까지 만들어서 입혀서 그냥 내보낸 경우가 생각나네요. 아 그랬군요. 네. 그게 어디 공연이었습니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 강릉이요. 강릉이었군요. 네. 그 이 스텝 출연진 몇 명도 굉장히 화려한데 너무나 유명한 대중적인 뭐 박정자 씨라든지 네. 윤스카, 양희경
양금석 씨 등 아주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박 대표께서는 이런 그 인물을 고를 때 굉장히 까다롭게 고른다고 소문이 나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나요? 저희는 실력 위주로 고릅니다. 실력이 없으면 네. 뽑질 않아요. 일단 120명의 오디션을 보러 와도 네. 보통 한 팀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연습하는 것도 편하고 그 기존에 뭐 3년 정도 했던 배우들이 나와서 다시 공연을 한다고 연습을 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은 좀 지루하고 또 공연을 이미 3년을 했는데 또 연습을 시키면 그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연습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을 무조건 다 뽑자라는 취지로 처음엔 오디션을 보는데 그 중에 다 봐봐도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오디션 보고 해서 결국은 한 10명 정도를 뽑고 그 중에서 이제 서바이벌을 해서 서바이벌 안 게임. 되면 떨어지는 네. 걸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해요. 욕은 네. 먹긴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대표님이 직접 참가하시나요? 참가는 저는 잘은 안 해요. 네, 가끔 하시고. 예, 가끔 이제 시간이 날 때 하긴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연출님이나 음악 감독님 그리고 무대 감독님 이렇게 해서 같이 보고 그 중에서 이제 2차 볼 때나 이제 가끔 참여해서 좀 저도 이제 말씀을 하곤 하죠. 그 이제 까다롭게 출연진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좀 곤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거쳐간 배우 중에 실력, 아까 이제 실력 위주로 네. 이제 뽑는다, 오디션을 과정을 통해서 뽑는다는데 네. 가장 실력 있는 배우가 캐릭터 누구였습니까?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배역마다 저희는 다 이미지가 틀려요. 원장은 연기를 정말 잘해야 되고 노래보단 연기 위주로 뽑고요. 로버텐이나 엠네자는 노래 위주로 많이 뽑아요. 그러면서 연기는 하면서 한 달 동안 연습하면서 이제 늘어요. 근데 이제 네. 노래 같은 경우는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늘지를 않더라고요. 시켜보면. 그래서 노래를 좀 많이 위주로 뽑고 연기는 이제 연습실에서 좀 강도 있게 시키는 편이에요. 유난히 그 음향 사운드 이펙트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작품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음향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섯 수녀들이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본 얼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뮤지컬이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래서 이제 대극장에 가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향이 아니라 소극장에서도 대극장 수준에 맞게 그리고 배우들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면 뭐예요? 음향이 받쳐주지가 않으면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아름답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발을 맞춰가는 거죠. 저희도. 네. 좋아진 것보다는 그냥 발을 맞춰서 비슷하게 네. 이제 수준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뭐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점에 주로 신경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극장에 가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음향은 거의 없거든요. 네. 보통 보면. 네. 그러니까 소극장 같은 경우도 1열부터 뒤에까지 대사 전달이라든지 뭐 음악 소리라든지 이렇게 다 매끄럽게 잘 들릴 수 있게 앞에 뒤에 옆에 사이드까지 다 보강을 한 거죠. 아, 서라운딩 네. 시스템을 갖췄군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뮤지컬 넌센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을 좀 배격하고 예술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그런 취지인데 네네. 그 결국은 한국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소극장 운동 또는 소극장인데 그렇게까지 그런 대극장 상업성이 아주 노후한 그런 대극장처럼 음향을 꼭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욕심이죠. 이제 제 욕심이죠. 완성도 높은 네. 작품을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로비에 저희가 공연을 1시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로비에 네. 나오셔서 여긴 정말 음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얼마나 재미있고 열정적인 무대인지 제작진이 이제 공연을 다녀왔는데 네네.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다시 말씀을 나누시죠. 네네. 네. 준비됐으면 갑시다. 아베 마리아 정말 끝내주게 신나는 길 좌석
예비 수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녀원의 2인자예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좀 남성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2인자 수녀입니다. 레오 역할은 저 혼자 이제 흰 베일을 쓰고 있는데요. 전 아직 예비 수녀예요. 그래서 아직 말괄량이기도 하고요. 지금 최고 수녀 발레리나를 꿈꾸면서 꿈을 키워가는 발레리나 수녀 역할입니다. 호응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좀 주면 그 사람도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호응 많이 하는 사람들 이제 직접 가서 줘야 되니까 너무 먼데 말고 중간 안 보고 그래서 오늘 촬영하지. 공연할 만하게 고마워. 맨날 안 났다는 겨? 아니 오늘도 나겠구나. 급수정. 오늘도 나겠구나. 저희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편한 거 있으면 즉각 얘기를 하면 또 즉각 되게 들어주세요. 되게 쿨하시고 그런 면이 좀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공연 통해서. 그래서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 대표님께서는 이 뮤지컬 넌센스의 이제 기업이죠. 뮤지컬 넌센스 컴퍼니의 대표를 2009년부터 맡아오셨죠. 네네. 그런데 들은 바로는 그동안 전혀 연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대중적인 말로 어떻게 하다가 코가 껴서 이렇게 넌센스 컴퍼니 대표가 되셨습니까? 그 사연이 되게 긴데요. 네.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이제 대학을 오게 됐어요. 이제 전문대를 입학하면서 입학하기 전에 이제 방학 때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도록 할머니랑 또 살았고 해서 네. 할머니를 떠나오면서 이제 서울에서 살면서 이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독거노인 봉사활동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나 이제 단체나 이제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 노인정에 가서 혼자 사시는 분 이제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해서 같이 가서 이제 도와드릴 거 없는지 밥도 이제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네, 목욕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지금의 조민 대표님 어머님은 진짜 집에를 갔는데 너무 깔끔하신 거예요. 네. 치워줄 게 없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져 있고 정말 깔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벗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도 않으시고 왜 왔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는 외롭지 않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네. 한 2달 정도 매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했더니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여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집에 들어오라고도 하시고 그래도 한 3년은 저한테 존댓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네. 할머니 뭐 했어? 이렇게 반말하는데도 할머니는 네. 존댓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네. 마음이 안 열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초대권 받아서 왔다 갔다 이제 공연도 보고 서울에 와서나 뭐 시골에 있을 때나 뮤지컬을 처음 본 게 넌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 초대권을 근데 초대권도 다 R석 아니면 VIP석을 주시는 거예요. 공연 그런 거를요. 그래서 궁금했겠군요. 예, 되게 신기하고 그걸 어디서 났지? 도대체 할머니가 어디서 났어요?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씨 초대권을 30장을 갖고 오셨어요. 보러 가자고. 그래서 노인정 할머니들이랑 이제 30명을 이끌고 이제 갔어요. 이제 아씨 공연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아들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민 대표님이셨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알게 됐고 그래도 조민 대표님은 아들만 셋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그 성격이 아시잖아요. 되게 옹골주시고 이제 되게 엄하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랑 이렇게 그런 것도 뗀뗀하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갈등도 있을 수 제 있고. 말을 이렇게 들으시는 걸 보고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표님이 할머니 여기 앉아? 막 이렇게 하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됐어, 난 여기 앉을 거야. 이런 스타일이셔요, 할머니가. 근데 제 말 듣는 걸 보시고 야, 너 어떻게 했는데 할머니가 네 말을 듣니? 막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대표님. 딸이 없어서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대표적인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시니어리티 사회다. 그러니까 연장자 네.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극단을 컴퍼니를 살림을 꾸려가니까 쉽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처음에 왔을 때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 박 대표가 대표 네네. 어쨌든 CEO시고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대표님 밑에서 다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다 일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는 완전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경험도 많고. 네, 경험도 많고 저는 이제 경제관념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얼마가 들어와야 다음 달에 뭐 얼마가 나가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탁탁탁 얘기를 하면 왜 너는 상업적으로만 얘기를 하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틀린 거예요. 제가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할 때도 느꼈던 건데 공연을 하시는 분은 공연밖에 몰라요. 그렇죠. 네. 원래 뭐 투자를 해서 뭐 이자가 얼마나 불고 이런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또 그래야 되겠죠. 네, 진짜 정말 딱 이거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쪽 계통이 없다 보니까 네.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다음 달에 나갈 거 그리고 1년 후에 준비해야 될 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표를 맡다 보니까. 근데 그 딱 맞는 시점에서는 다음 달에 나갈 게 너무 급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집도 이제 월세로 옮기고 차도 2대 다 팔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빚은 다 갚았는데 일단 빚은 다 갚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남은 건 없으니까 힘만 들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연을 보고 나오시고 하면서 정말 재밌다, 정말 관객들의, 괜찮다 이럴 네. 때 희열을 느껴요, 정말. 보람을 네, 느끼시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럴 때. 네.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 극단을 꾸려가면서 조직을 이렇게 딱 장악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었다. 그럼 어떤 게 있었나요? 비법이요? 돈 잘 주면 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돈 잘 주면 됩니다. 돈 잘 주고 그리고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고. 근데 대화에서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돈을 잘 준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보다 얘기를 통해서 서로 호감도 가고 서로 믿음이 가고 이러니까 많이 주진 않지만 조금 주지만 정확하게 주고 그런 게 좀 이렇게 신뢰가 쌓이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조민 대표님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넌센스 페이도 좀 밀렸고 뭐 로열티도 좀 못 내셨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맡으면서 내가 맡았을 때 이제 벌어지는 그 페이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 날짜에 정확하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 경영으로서 경영의 수완으로서 조직은 꽉 잡았군요. 근데 실제로 박 대표께서는 부임을 하시면서 3년 안에 내가 빛을 다 갖고 이른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네네. 이제 맡았다고 그러는데 네네. 맞습니까? 네, 처음에 딱 맡으니까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딱 나왔는데 저가 이력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대중을 이어서 이렇게 간다는 이제 소문은 많고 하니까 기자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 좀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이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3년 안에 이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3년 후에 이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3년 후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했죠. 네. 네.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든지 보스가 바뀌면 컬러가 잘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 그건 대통령도 그럴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보스가 바뀌면은 그 전체의 컬러가 바뀌는데 박 대표께서 뮤지컬 컴퍼니를 지금 몇 년째 5년 가까이 경영해 오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뭐 그런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객은 한 번 딱 보잖아요. 매년 와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 분들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면서 세트 색깔이 바뀌었네, 뭐 레온이 더 들어왔네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공연이라든지 뭐 이제 공연의 음향, 조명, 플랜을 그러니까 조명을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화이트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근데 볼거리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밝은 것만 보고 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쪽에 빨간색을 좀 주면 왜 수녀 나오는 거에 왜 이걸 포인트를 줬는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정관념에 쌓여 계셔서 네. 그런 거 바꾸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바꿀 때. 지금은 네. 되게 이제 극복을 네, 지금은 제가 다 바꿨죠, 아예. 네. 네, 싹 바꿨죠. 보기보다 상당히 고집이 있으신 모양이죠. 일단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따라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쪽 계통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연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도 몰랐고 내가 아. 돈 되는데 왜 너하고 상의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극인으로 다툼이 봐서는 네, 네, 말이 안 위험하군요. 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이게 권한을 넘어왔다부터 네. 시작해서 뭐 포고 20주년 때는 포고를 한번 썼는데 이제 연출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죠. 저희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왜 네가 내 권한을 넘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툼이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풀었죠. 화성 남자 금성 여자하고 비슷하군요. 비슷하죠. 이 뮤지컬 넌센스가 22년째 이제 장기 공연을 해서 굉장히 알려져 있고 네네. 실질적으로 무슨 포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네. 유명해지면은 박 대표님 생각 같아서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큰 극장에서 하고 네. 싶지 않습니까? 큰 극장에서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큰 극장이라고 하면 그 극장을 다 메울 수 있을 만한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지도가 없이 실력만으로 지금 저희 배우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지도만으로도 이제 예전에는 인지도로 했다면 지금 실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들이 인지도가 있고 실력이 있고 같이 양방에 같이 있다면 큰 극장에 가서도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 공연은 무대에서 객석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소통하는 면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간격하고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소극장이 훨씬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 공연은. 500석이 넘어가면 그 뒤에 앉으신 분들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개인 캐릭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표정까지 함께 보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극장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소극장에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지금 이제 네. 되게 살기가 좀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네네. 공연계 전체가 좀 침체다 그런 네네.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이 공연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네. 이제 쿠팡이나 티몬이나 말씀드려도 되나? 네, 됩니다. 그런 걸로 이제 인해서 이제 티켓을 거기서 저렴하게 반값 이제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구매를 해서 오시잖아요, 대부분. 집단 구매. 네네. 이제 그런 쪽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티켓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80%까지 할인하는 티켓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에는 이제 조금 이제 관객이 들고 이러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간으로 보면 안 좋게 좀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악순환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로 이제 해화역 1번 출구나 뭐 2번 출구 이렇게 나와 보면 호객행위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다른 걸 보러 가고 싶어도 뭐 이걸 보시라고 이제 그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다녀요. 공연을 막 한 30개 정도 자기가 파는 것처럼. 근데 그렇군요. 실제로 파는 거는 딱 2종류밖에 안 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 연극 뭐하고 연극 뭐를 볼 수 있다. 근데 그랬군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단가는 얼마까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쇼설 단가보다 더 이제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대학로가 이제 좀 깨끗하게 지나가면 이제 깨끗하게 좀 거리가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공연을 딱 끝나고 나오면 포스터가 정말 도배가 돼 있어요, 대학로에. 그런 것도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공연계의 가장 고질적인 그 음악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게 연극계에도 그대로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군요. 자,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 그 앞으로의 각오라든지 네네. 박 대표님이 저 뮤지컬 넌센스가 앞으로 몇 년 더 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4년이니까 앞으로 제가 한 20년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밥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학원비 줄이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문화를 먼저 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올 연말에는 잼버리를 좀 올려볼까 생각을 해요. 근데 넌센스가 잘 돼야 매출이 좀 많이 올라줘야 이제 잼버리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을 또 미뤄야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공연이 이제 5월에 하는 공연, 8월까지 하는 그 지금의 공연이 잘 돼야 내년 내후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픈런으로 가던 뭐 4개월 오픈런으로 하던 공연도 뭐 4월에 막을 내리던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공연을 좀 많이 시민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결국 공연 예술계에도 이 박스 오피스 경쟁을 무시할 수 없군요.
네, 어쨌든 어려운 공연 시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만들어진 한 편의 공연은 삶을 위로하고 활력을 주곤 합니다. 이 계절과 어울리는 낭만과 열정이 가득한 공연,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연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